예, 이제 앞에서 그 X방향 힘에 대한 설명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각 개수들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다항식의 개수들이 그냥 별 물리적인 의미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물리적인 의미 없이 그냥 이런저런 형상들의 그런 모형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의 회귀 분석 아니면은 뭐 근사식 그런 걸 가지고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부가질량은 적어도 물리적인 의미는 있잖아요. 근데 그 부가질량도 사실은 근사식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배 형상을 던져주고 뭐 부가질량을 계산해라 그런 거 우리 수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X방향 부가질량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뭐 이게 맞냐 틀리냐 그거는 뭐 그 다음 문제긴 한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부가질량 됐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는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속도항에 관련된 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U, V, R 어차피 속도 성분 3개잖아요. 얘랑 관련된 저항 성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항이나 항력이나 아니면 양력 그런 것들. 그래서 그냥 계수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얘는 추정식 근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X 프라임 VR은 뭐 그냥 VR에 비례하는 식이니까 얘는 됐어요. 원래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요. U 더블 프라임 U W가 U 두 번이 있는데 얘는 U 제곱이랑 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얘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U랑?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박 저항 배웠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주로 저항을 어떻게 묻혀을 했어요? 이렇게 묻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게 V제곱에 뭔가 비례를 했네요. 그래서 V제곱에 비례하는 항만 우리 모델에서 살려둔 겁니다. 원한다면은 뭐 얘에 대한 것도 넣어서 식 추가로 만드셔도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배 조종이라는 게 넓은 속도 영역을 다루지 않거든요. 그냥 전진 설계 속도 근처 영역만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CT 하나 고정해놓고 거기서 저항 찾는 게 더 편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V제곱에 대한 항만 들어있다. 여기 V제곱에 대한 항만 쓰고 그 다음에 선박 저항에서는 S라는 걸로 면적을 묻혀나 해줬는데 우리 지금 조종에선 그런 거 할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선박의 S를 LD로 나눠준 거를 다시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에 게 없어지고 LD로 바뀌겠죠. 묻혀나가. 그래서 CT가 아니라 XUU 다시라는 걸로 되고요. 그 다음에 배 저항이기 때문에 전진 방향은 플러스 X잖아요. 저항은 반대로 받죠. 마이너스 곱해주셔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실제 배 S 침수 면적이잖아요. 침수 면적은 여기 보면 일반식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배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S 실제로 갖다 쓰시면 되겠죠. 네. 지금 우리가 예시로 올려놓은 배가 KCS라고 해가지고 저기 그냥 연구용으로 공개되어 있는 배인데 컨테이너선이거든요. 뭐 큰 편은 아니에요. 3600TU 컨테이너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한 설계값 보면은 여기 침수 면적 있거든요. 웨티드 서페이스 메어리어 위드아웃 러더겠죠. 지금 선체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뭐 이 정도 나온다. 이게 우리 모형선이거든요. 9.4379 그거를 입력하시면 되죠. 굳이 계산을 하실 필요 없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값이면 구해서 넣으셔도 되고 구할 수 없는 값이나 아직 모르겠다. 뭐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 회귀식에서 찾아서 넣으시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X방향 힘이 아니라 이제 좌우방향, 서지 방향 힘이나 요 모멘트에 대한 추정식이에요. 근데 모델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뭐 그거 그렇게 이제 X방향은 아니니까요. X방향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작 항 3개로 하는 건데 이제 Y방향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다루려고 하고 있죠. 앞에는 무차원화되어 있는 걸 다시 차원화로 돌려주는 항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MYV 다 그러니까 부가질량 항이죠. 부가질량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항상 부가질량은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부가질량 항 하나 더 붙죠. 회전에 대한 부가질량.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V하고 R에 대한 문제긴 한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좋은 게 얘가 특정한 V가 있을 때 Y하고 그 V가 반대 방향으로 가해질 때 Y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서로 대칭이겠죠. 원점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얘를 제대로 피팅을 하려면은 우리가 3차식이 필요하죠. 3차 함수가 원점 기준 대칭이잖아요. 1차 함수도 물론 원점 기준 대칭이긴 한데 그거 가지고 모델링이 나올 거라고는 우리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3차 항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3차 항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은 3차 항을 쓰는 대신에 원래 항 곱하기 절대값을 해줍니다. 그럼 2차 항이잖아요. 2차 항이지만 기함수예요. 2차 함수지만 기함수.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그냥 간략하게 2차 항까지만 표현을 한 거죠. 그 항만 아시면 돼요. 그 항, 왜 이런 항이 나왔냐 정도만. 분리현상은 기함수인데 원점 대칭 함수인데 걔를 3차 항까지 피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이야 뭐 물론 컴퓨터가 좋으니까 3차 함수 피팅을 하면 쉽게 하는데 옛날에는 어렵거든요.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서. 그래서 2차 함수로 피팅을 했죠. 그 다음에 모멘트도 똑같은 항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3차 항을 또 뒀네요. 왜 그랬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근데 그렇게 논문에 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부가질량은 회전에 대한 부가질량 따로 구합니다. 질량이 아니죠. 여기는 관성 모멘트죠. 부가 관성 모멘트. 역시나 추정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각 개수들도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리니어라고 해가지고 V나 R에 비례하는 항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항들이죠. 꾸준하게 영향을 주는 항들. 근데 뭐 다 추정식, 회계식이 있고요. 차근차근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예시로 KCS라는 배에 대해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치수들 확인하시면서 쭉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선형항들이 있어요. 비선형항이라는 거는 뭐 V제곱 아니면은 VR, R제곱 등에 관련이 된 항들이죠. 이것도 뭐 추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비슷한 배들 여러 가지 실험해갖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했겠죠. 근데 뭐 그 과정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체의 횡방향, 스웨이 방향이나 아니면은 요 모멘트에 대한 모델링을 마친 거죠. 이제 거기까지 했고 제일 마지막으로 배 방향타에 대한 성분을 얘기를 할 건데요. 배 방향타 성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게 이제 물리 현상이 복잡하다는 게 아니라 얘는 전적으로 그냥 추정식인데 그게 좀 물리적인 그 가정이 많이 들어가요. 우선 그냥 방향타만 놓고 생각해 볼게요. 멀쩡한 방향타가 배 전진 방향이랑 똑같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걸리는 거는 저항밖에 없겠죠. 뒷방향으로 가는 저항밖에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 선에서 얘가 좀 기울었어요. 기울면 힘이 어떻게 가해질까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러더가 유동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갈 땐 이런 식으로 꺾여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유동을 꺾어주는 반대 방향으로 방향타는 힘을 받겠죠.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받아요. 그래서 여기 모델링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길이 방향에 대해서 방향타의 길이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만 힘을 받는다라고 우선 가정을 해요. 그게 여기 나오는 FN입니다. 타직압력이라고 하는데 배 방향타의 수직으로 받는 힘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체 고정 좌표계는 지금 배 직진 방향이 플러스 X,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Y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루는 각도가 있겠죠? 원래 방향타에서 꺾여진 만큼 이루는 각도. 이 각도겠죠?
얘로 인한 코사인, 사인 성분이 각각 x방향 힘과 y방향 힘에 가해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래서 사인 성분, 코사인 성분입니다. 델타는 방향타가 꺾인 각도고. 단순히 사인, 코사인 성분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상호작용항이 있겠죠. 이 상호작용항이 배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문헌조사를 통해서 그냥 값을 추정을 했죠. 뭐 그런 게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는 이제 좌표계 문제입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좌표계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타지압력에 사인 성분, 코사인 성분, 그 다음에 선체 상호작용 등을 해가지고 방향타를 꺾었을 때 X방향, Y방향, 모멘트 등이 있어요. 근데 방향타를 꺾는 데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어떤 성분이냐? 배가 있고요. 뒤에 러더가 있잖아요. 러더가 꺾였을 때 Y방향 힘 발생한댔죠. 이거 Y방향 힘. 그 다음에 배 무게중심에서 대충 여기까지 거리 얼마 되겠어요? 배 길이 반절이겠죠.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모멘트암 XR이 무게중심이나 아니면 물체 고정 좌표의 원점에서 러더까지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물체 고정 좌표의 원점에서, 그러니까 대개는 무게중심에서 러더까지 거리. 근데 뭐 그래봐야 배 길이 반절이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씁니다. 그리고 뒷방향이잖아요. 선미방향.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지압력으로 인한 Y방향 힘, 러더의 Y방향 힘 곱하기 거리를 해가지고 모멘트까지 구하죠. 이 세 가지를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경험식들이죠. 굳이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있을까 싶긴 한데 유체력 간섭항들 그냥 있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타지압력 계산이 좀 까다롭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2분의 1 로브 제곱 곱하기 면적 하면은 뭔가 차원으로 바꿔주는 항들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뭐가 붙냐? 에스펙트 레이쇼라고 하는 거는 러더가 얼마나 날씬하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거 이제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받은 각, 유효한 받은 각에 대한 뭐 그런 것들 계산해 주시고 VR제곱이란 건 러더에 들어오는 실제 유속이거든요. 배가 전진하는 속도랑 별 상관없겠죠. 배가 전진하는 속도에서 느려진 게 프로펠러에 들어오고 프로펠러가 가속을 해서 뒤로 유동을 쏴주잖아요. 그 속도예요. 뭐 그거 추정하는 방법, 추정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3는 이제 배 뒤에 프로펠러가 한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사실 러더 입장에서도 러더의 왼쪽 오른쪽 들어오는 유동 속도가 좀 달라요. 그로 인한 후류 영향. 그러니까 배가 사실 가만히 있어도 러더가 가만히 있어도 한쪽으로 조금 힘을 더 받거든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러더가 좀 꺾였을 때 같은 각도로 꺾더라도 플러스 10도 마이너스 10도로 인해 발생하는 힘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유속이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반류비 추정식들 있죠. 책에서는 모형선의 반류비는 뭐 0.5 정도로 놓고 실선의 반류비는 뭐 0.25 정도 놓는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타 각도가 꺾이면은 또 반류비가 좀 달라지고 그거 추정하는 식입니다. 뭐 복잡하진 않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효 양각은 실제 러더가 느끼는 받은 각. 그 다음에 유동이 얼마나 또 이 직진성을 띠냐 그런 거에 대한 정류계수 등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러더 모델링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그냥 수식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이 논문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거의 많은 논문들도 러더에 대해서는 되게 식이 복잡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선체나 프로펠러는 많이 다르거든요. 생긴 게. 배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선체나 프로펠러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모형 실험을 많이 해서 그 개수를 찾아요. 아니면은 그 프로펠러의 단독 성능 시험을 한다거나. 근데 러더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가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많이 수식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하려고 수식 더 쓰고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나온 모델링들은 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대충 어떤 수식인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뭐 원한다면 더 복잡한 모델링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썼던 유체력 모델링들에 대해서 뭐 훨씬 복잡한 것들 요즘 논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쓰는 게 제가 따로 올려드리긴 했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저기 MMG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MMG에서 이제 우리가 아예 좀 표준으로 MMG 모델링을 쓰겠다, 만들었다, 제안하겠다라고 한 게 있거든요. 논문을 찾아야 되는데. 예. 하여튼 그 논문이 뭐 스탠다드 MMG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올려놓긴 했을 거예요. 사이버 캠퍼스에. 근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뭐 보시는데 좀 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논문 여기서 지금 우리 수업에서 지금 다뤘던 내용들만 이해하고 계셔도 그 스탠다드 MMG 아마 따라가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어디다가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는지를 못 찾아가지고 그 파일을 못 열고 있는데요. 뭐, 네, 그냥 사이버 캠퍼스에서 찾으시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조금 더 시간이 남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을 더 내서 저기 이제 엑셀 시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다. 이게 그 스탠다드 MMG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야스카와 요시무라 두 명이 이제 배 조종 갖고 연구 많이 하던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제가 설명한 내용들 거의 다 그대로 나와요. 지금 여기 삼자유도 운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가속도에 대한 잘 보일지 모르겠다. 좀 쓸모없는 얘기가 길어지는데 FX는 MA라고 원래 FX는 뭐 헐, 그 다음에 프로펠러 뭐 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여기서는 가속도에 대한 그 부가질량 항들을 먼저 따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네 부가질량 항들이 저기 선체 유체력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따로 뽑아내가지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줬고요. 그런 부분이에요. 등등. 그 다음에 힘은 성분별로 쪼갰고요. 무차원화, 다시 차원화 돌려주는 얘기 있고 뭐 그런 거죠. 프로펠러랑 선체 상호작용 항도 구하고 뭐 쭉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타로 인한 힘. 아까 본 식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수학식은 좀 더 복잡해요. 러더에 가해지는 수학식은. 러더에 가해지는 힘의 수학식은 좀 더 복잡하고요. 근데 못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선체에 가해지는 힘의 개수는 아까 같이 회귀식으로 찾은 게 아니라 실험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실험 결과들 있죠. 여기에서 다항식으로 피팅을 해서 개수를 찾아요. 원래 그렇게 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서 보시면 되겠죠. 이 논문은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선체에 대한 개수들도 나와 있긴 한데 다만 여기서 쓴 배는 제가 예시로 올려드린 배는 아니거든요. 다른 연구 선형이라서 뭐 1대1로 대응을 할 수는 없겠네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좀 더 간단한 논문에 대한 그 조종 해석을 엑셀 시트로 만들어가지고 저기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줬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노란 칸에다가 선체의 주요 요목들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침수 면적 무차원화하는 항이거든요. 그거 원래는 추정식으로 나오는데 실제 배의 값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거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노란색 칠한 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유체력 항들 잘 검토해 보시고 WPO 같은 것도 자항시험 한 배면 이 값 정해져 있거든요. 실제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다시 한번 넣어보셔도 되고요. 뭐 그 정도만 추정식이랑 실제 배 데이터랑 비교하면서 바꿀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른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시간에 따른 선박의 컨트롤, 그 다음에 속도도 차원화 무차원화한 것 각각 다르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 무차원화된 가속도, 가해지는 힘, 뭐 러더 힘, 웨이크 아니면 다른 개수들 등등을 시간에 따라서 0.1초 간격으로 해석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초기에 0000 하다가 러더가
컨트롤이 20도, 러더가 20도 딱 돌아가면은 뭐 시간에 따라서 힘들이 계속 변하겠죠. 거기에 대해 해석을 하게끔 엑셀 시트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뭐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더 좋은 알고리즘으로 짜셔도 상관없죠. 그렇게 했을 때 배의 궤적이 뭐 이런 식으로 터닝 서클이 나오더라 하는 것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20도 말고요, 뭐 마이너스 10도로 넣었다. 반대 방향으로 좀 더 크게 돌겠죠. 이런 것들 뭐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델링이 저도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는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30도를 집어넣으면 계산이 안 돼요. 하다가 중간에 계산이 터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돌다가 중간에 계산이 발산을 해버려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은 그 이유를 여기 모델링에서 찾으셔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실 3장 내용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3장 내용을 실제로 배 조종에 적용한 논문 하나를 리뷰를 하는 정도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종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아마 시간이 되면은 3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문 소개나 뭐 아니면 좀 더 다른 해석 알고리즘 뭐 그런 것들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